이제 저에게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제목은 급여 명세서 요청으로 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이 발송됐고요. 아웃룩에서 메일을 받습니다. 자, 받은 도중에 급여 명세 요청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바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발송에 대한 프로세스까지 밟았습니다. 다시 1분이 지나서 메일을 다시 보내고요. 자, 메일이 회신이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리프레시를 해보고요. 네, 리프레시를 하면 이렇게 메일이 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메일에 이와 같이 첨부 파일이 정확하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잔부리 대망입니다. 오늘은 아웃룩 매크로를 이용해서 자동 응답하는 어떤 로봇과 같은 그런 매크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서 사용할 매크로는 예전에 만들었던 급여 명세서를 자동으로 메일을 발송하는 이 매크로를 조금 바꿀 거고요.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면은 이전에 만들었던 거에서는 자동 명세서를 누르면 메일 주소 정보가 있는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한 번에 메일을 보내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급여 명세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메일 주소에다가 정해진 글자, 지금 이번에 예를 들 거는 급여 명세서 요청,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고 메일을 보내면 그 메일을 받아서 자동으로 그 사람에 대한 급여 명세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자동으로 메일 발송하는 것까지 사람 손 하나도 안 대고 돌아갈 수 있게끔 아웃룩에서 메일을 받았을 때 그 정보를 보고 매크로를 바로 자동으로 돌리는 이런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일 보내는 소스는 예전에 만들었던 엑셀 소스를 최대한 그대로 활용을 해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명세서를 메일로 보내는 이 소스를 먼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요. 여기 있는 원래 소스를 보면 어떤 저장할 폴더를 선택해서 그 폴더에 내가 만든 명세서 파일을 전부 집어넣었다가 한꺼번에 메일을 보내는 방식인데,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폴더를 하나를 아예 정해놓고 그 폴더를 픽스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 부분을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는 각 줄을 한 줄씩 추가해가면서 읽어가면서 모든 사람한테 메일 보내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누구한테 보낼 것인지를 찾아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줄에서 그 줄에 있는 정보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보내는 작업까지 하는 그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장할 폴더는 여기 D 드라이브에 오토 리플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를 하나를 지정을 하고 이 폴더에 바로 저장을 하게끔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소스에서 저장할 폴더를 선택해서 fname이라는 이 변수에 집어넣는 이 부분까지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fname이라는 곳에 이 폴더명만 그대로 붙여놓고 위에 있는 값들은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소스를 봤을 때 i가 몇 번째 줄인지를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한 사람한테 메일 보내는 것이었는데, 이것 또한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내가 메일 보낼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요 메일 주소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아웃룩에서 이 파일을 열고 난 다음에 컨트롤 F에서 해당 주소로 찾아가서 커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바로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커서가 있는 것이 몇 번째 줄인지를 알아서 그 줄에 대한 정보만 요 i 값에다가 집어넣고 나머지 일을 진행을 하면 되고 for 루프 문도 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i equal selection의 row 값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고요. 앞에 있는 몇 번째 줄인지 찾는 것보다 먼저 i 값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먼저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i 값은 의미 없으니 없애고 for 문도 날리겠습니다. for 문이 없어졌으면은 여기 next i 요 값 또한 필요 없으니 여기까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엑셀에서 작업할 내용은 모두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봐 둬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만든 매크로의 파일 이름, 매크로 파일 이름이 뭔지를 알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어느 모듈에 있는지 요거 정도만 먼저 어디 따로 적어두고 그 다음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현재 커서가 이 메일 주소가 있는 칸에 이렇게 와 있는 상태에서 이 매크로를 실행을 시키면 바로 해당하는 줄에 있는 메일을 보내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웃룩을 켜서 보면 이렇게 급여 명세표 아까 전에 보냈던 파일이 제대로 이렇게 잘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DF 파일을 열어보면 제대로 된 값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웃룩에서 돌아가는 매크로 파일을 만들 겁니다. 우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누르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통 삽입을 해서 이제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켰는데, 이번에 만든 매크로는 아웃룩에서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웃룩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돌아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웃룩 세션을 더블 클릭하고 이곳에 바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룩에서 사용하는 매크로가 아무래도 다른 매크로들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웃룩에서는 매크로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 개발 도구에 매크로 보안으로 들어가서 매크로 설정을 모든 매크로 실행으로 일단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옵션에 고급에 들어가서 보내기 및 받기 시간을 일단 굉장히 짧게 해두겠습니다. 1분 정도로 굉장히 짧게 해두고 테스트를 해보고 잘 되면 적정한 시간으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고, 그럼 아웃룩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웃룩에서는 이제 안에서 돌아갈 때 어떤 아이템이 생성될 때 그 아이템이 변화를 감지를 해서 그 변화가 감지가 됐을 때 그 값이 우리가 약속됐었던 값, 우리가 지금 약속되어 있는 값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대괄호 치고 급여 명세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이 왔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급여 명세서를 뽑아서 자동으로 메일 회신 주는 그런 로직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는지를 기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변수, 공통으로 사용할 변수를 먼저 선언하겠습니다. with event items as outlook의 items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이 변수는 이 아래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 변수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거냐면은 처음에 아웃룩이 실행이 됐을 때 이 변수에다가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저장을 하고 거기 변화가 생길 때마다 어떤 동작을 하게끔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서 봤을 때 어플리케이션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그럼 스타트업이 됐을 때 set items는 아웃룩의 어플리케이션의 get namespace, 아웃룩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특정 그 모듈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get default 폴더를 가지고 올 건데, 어떤 폴더를 가지고 올 거냐면은 inbox 폴더를 가지고 올 것이고, 거기에 있는 아이템즈들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템즈라는 변수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한번 껐다 켜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아이템즈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마다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템즈라는 값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값이 add 될 때마다 어떤 동작을 하겠다, 이 부분이 들어가면 되는데, 추가된 아이템이 메일에 관련되어 있는 건지, 그렇다면은 메일에 관련된 거면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게끔 해라, 이런 부분까지 지시를 내릴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이게 메일 아이템이면은 요걸 저장을 할 아웃룩 메일 아이템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구분자로 하기로 했던 급여 명세서 요청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구분자 as string, 이렇게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변수 자체가 아이템즈에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인데 그 값이 메일 아이템이 맞는지를 보고 동작을 하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서 if type name 아이템이, 아이템의 타입 이름이 메일 아이템이라면 그때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해라,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메일 아이템이 맞다면 그때는 msg는 아이템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구분자는 왼쪽에서부터 메시지의 제목의 서브젝트의 값을 왼쪽에서부터 9글자만 가지고 와 봐라. 그리고 가져온 값이 만약에 separate의 값이 아까 전에 우리가 약속했었던 요 값, 급여 명세 요청이라는 요 글자 값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요 값이라면 그때는 이번에는 요 안에서 돌지 않고 바깥에서 돌게 외부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excel auto라는 서브 펑션을 돌려라. 근데 그때 값을 하나 던져주자. 어떤 값을 던져줄 거냐면은 메시지의 sender, 그 보낸 사람의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주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서브 펑션 바깥에 xauto라는 변수를 하나 서브 펑션으로
그걸 선언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동작을 할 거냐면은 받아온 값을 가지고 엑셀 파일을 부르고 엑셀 파일에서 해당하는 위치를 찾아간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매크로를 실행할 것입니다. 그럼 엑셀을 돌게 하기 위해서 먼저 도구의 참조에 여기 마이크로 엑셀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꼭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요거를 추가를 시키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dim 엑셀 어플리케이션 as 엑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엑셀 워크북 as 워크북 이렇게 두 가지를 선언을 해주고 시작을 할 겁니다. 먼저 엑셀 어플리케이션은 new 엑셀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엑셀 워크북을 하나 새로 만들어 주는데 그 값은 엑셀 어플리케이션의 워크북스 오픈을 해서 하나의 파일을 열어줄 겁니다. 이 파일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우리가 하기로 했었던 이 폴더 지정되어 있는 이 폴더에서 그 다음 역슬래시 하나 더 포함하고 이 폴더에 있는 파일 이름 그대로 끝까지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붙여주면 해당하는 파일을 열게 될 거고요. 그냥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비즈어블을 우선 true로 선언을 해주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false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을 연 다음에는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의 주소로 검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엑셀 어플리케이션의 sales find 값으로 할 것이고요. 어떤 값을 찾을 것이냐면 죄송합니다. 여기 엑셀 오토에서 요 앞에서 엑셀 오토를 할 때 여기에 텍스트 값을 스트링 값을 집어넣어서 올 거기 때문에 여기는 리시버의 이메일을 스트링 값으로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 어떤 값을 찾을 것이냐면은 보낸 사람의 이메일 주소 값으로 가지고 와서 그 위치를 액티브 시킬 겁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셀이 골라질 것이고요. 그 해당하는 셀이 골라졌을 때 어플리케이션의 어플리케이션 런을 통해서 이번에는 그 안에 있는 원래 매크로 파일을 실행시킬 겁니다. 그 매크로 파일 이름이 모듈 1의 pay였습니다. 요거를 실행을 시켜라. 예, 그럼 여기까지 동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워크북을 엑셀 워크북을 클로즈를 하는데 이때 save change는 변화된 내용은 저장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만약에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의 메일 어드레스가 우리한테 없는 어드레스일 경우에는 여기서 분명히 에러 메시지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더라도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on 에러가 생기면 go to no data 데이터가 없을 때 에러가 생길 거니까 그리고 여기 이후로는 다시 에러가 생기면 정상 동작을 해야 될 테니 에러 go to 0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에러가 데이터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매크로는 실행하지 않고 바로 워크북을 닫는 동작은 그대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바로 no data 이렇게만 해주면 여기에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주고요. 이렇게 소스가 짜졌는데 이 소스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이 처음에 스타트 할 때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저장을 하고 닫고 아웃룩 전체를 닫은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웃룩을 실행했고요. 개발 도구 매크로 띄워놓고요. 이제 중단점을 군데군데 좀 잡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쪽에 제대로 메일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급여 명세 요청에 대해서 비교를 제대로 하는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서 동작을 제대로 하는지 여기서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 핸드폰으로 저에게 메일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제목은 대갈로 급여 명세서 요청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 메일이 갔고요. 예, 메일이 왔습니다. 여기서 뭔가가 에러가 떴네요. 서브 펑션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부분 보면 left인데 t가 빠졌네요. 다시 실행. 자, 그러면 요 위치 갔고요. 아이템이 메일인지 한번 보고 F8 눌러서 한 단계씩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대로 메시지 값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고요. 메시지에 서브젝트 급여 명세 요청서 그대로 들어왔고 이것도 제대로 들어갔으니 그 다음은 엑셀 오토 요 함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로 넘어가서 자
New Excel Application 불렀고요. 그리고 엑셀 워크북도 불렀습니다. 아직 비저블이 true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진 않고요.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true 상태로 이제 보이는 상태가 됐고요. 메일 주소로 사람을 찾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포커스가 정확하게 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 줄 더 넘어가면 이제 여기 있는 매크로를 실행해라는데 실행을 할지 볼까요?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하고 나서 이제 세이브 없이 워크북을 닫는 것까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저에게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제목은 급여 명세서 요청으로 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이 발송됐고요. 아웃룩에서 메일을 받습니다. 자, 받은 도중에 급여 명세 요청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바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발송에 대한 프로세스까지 밟았습니다. 다시 1분이 지나서 메일을 다시 보내고요. 자, 메일이 회신이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리프레시를 해보고요. 리프레시를 하면 이렇게 메일이 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메일에 이와 같이 첨부 파일이 정확하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웃룩 매크로를 이용해서 나한테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던져주면 그거에 대한 동작을 완전 자동으로 돌아가는 어떤 자동응답 로봇과 같은 이런 기능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봤던 다른 매크로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고 사실 좀 굉장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약간 접근 방법도 달랐고요. 하지만 요 아웃룩 같은 경우가 만약에 잘만 사용이 되면 훨씬 현업 사용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